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시장이 너무 오른다고 느끼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차마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기업, 주식 막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ETF와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각의 개념과 함께 ETF,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접 종목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주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ETF와 인덱스 펀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내가 직접 종목을 분석해서 원하는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뭔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겠죠. 특히 주린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 일반 펀드는 라이센스와 교육 과정을 거친 자산을 운영해주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 즉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영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이 펀드에 투자하면 종목별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안전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펀드를 고를 때도 생각을 좀 하고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기술, IT 분야나 헬스케어 산업이 앞으로 유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또 펀드가 손실이 나더라도 펀드 매니저에 대한 운용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든 수익이 있든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대신 분석하고 투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할 ETF는 주식 투자와 펀드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주식 투자처럼 거래소에서 펀드 상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펀드 상품들도 다른 펀드처럼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여러 회사들의 종목들이 들어있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수는 영어로 하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1% 상승하면 인덱스 펀드도 1% 오릅니다. 인덱스 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 거래소 Exchange에서 트레이드, 매매가 되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어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러요.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S&P 지수, 나스닥 등의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를 따라서 수익률을 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서 한 번 더 진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 투자 상품인데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인덱스 펀드와 ETF의 장점은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낮은
투자 비용입니다. 오를 종목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를 관리하는 전문가에게 1에서 3% 정도의 보수를 줘야 하고요. 하지만 이에 비해 인덱스 펀드나 ETF는 연 0.52% 정도의 운용 보수가 됩니다. 또한 ETF는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투명한 운영입니다. ETF의 시장 가격은 해당 ETF에 포함된 종목의 움직임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 내역과 순자산 가치가 매일 공표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덱스 펀드도 비슷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주만 보유해도 각 ETF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 종목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ETF가 적합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코스피가 막 끊임없이 오른다고 해도 특정 개별 종목을 보면 그 회사의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고객이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경영권 다툼이 있다던가 이럴 때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내가 산 종목만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ETF는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빠르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화도 일반 펀드보다 더 빠른 게 굉장한 장점이죠. 또 ETF가 아닌 일반 펀드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하루 동안 펀드의 기준가가 같기 때문에 오전 9시에 가입을 하든 3시에 가입을 하든 매수 가격이 동일하고 환매 신청을 하면 2에서 5 영업일 이후에 기준가로도 매도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ETF는 실시간으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펀드를 해지했을 때도 바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펀드는 현금화하는 펀드에 따라서 4일에서 2주 정도 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매도하고 난 뒤에 실제 현금화되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T+2 이틀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ETF에서 파생된 상품 중에서 인버스 ETF랑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요. 인버스는 거꾸로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 상승하면 인버스 ETF는 1% 하락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보다 가치가 몇 배 많이 변동하는 ETF로 얘기하는데요. 레버리지가 2배일 경우에는 지수가 1% 상승하면 2% 상승을 하게 되죠. 또 1% 하락하면 2% 하락하는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주린이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주식 투자 레벨이 높으신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로 단기 투자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TF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을 보면 ETF 종목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지수, 업종 테마, 그리고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ETF 종목 중에서 앞에 코덱스, 아리랑, 스마트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용사가 삼성자산운용이면 코덱스, 하나자산운용이면 아리랑 이런 거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ETF를 차트, 거래량, 그리고 기간과 외인 수급, 정보 등을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등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시면 HTS나 MTS에서 검색해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ETF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점, 거래 대금을 꼭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고 거래 대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종목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ETF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0만 원 이상을 거래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거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겠죠. ETF는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로 PMI나 고용률, 구매관리지수, GDP 같은 지표들도 중요한데요. 이런 파트들도 경제 상식으로 함께 공부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펀드, 인덱스 펀드, ETF의 차이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ETF의 개념과 유형, 장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해외 ETF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테마와 종류, 엄청난 수익률까지 자랑하는 재미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은데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